인터페이스가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만일 본인이 현금이 충분하다, 총알이 풍요하다 그러면은 내가 노트북을 떨어뜨려가지고 뭐 부셔뜨렸다든가 커피를 쏟아가지고 망가졌을 때 그냥 1년 동안은 무상 AS가 가능하거든요.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애플이 맥북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심플하게 제조가 돼요. 그러니까 메인보드 일체형, CPU, 뭐 램, SSD가 이런 게 다 일체형으로 돼 있고 이 정도 크기죠. 크기가 한번 살짝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확실하게 맥이 훨씬 좋은 걸 지금 느낄 수가 있거든요. 되게 부드럽게 지금 프레임이 넘어가고 얇고. 예. 또 가면 안 된다고요 이거 이제. 왜 맥북이지? 맥북인데? 일단 메뉴에 들어가서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동영상 편집에 많이 사용되는 노트북을 리뷰를 해볼 건데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노트북 두 가지를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맥 프로 모델 2019 버전 하고요. XPS 2019 버전을 저희가 리뷰를 해볼 건데요. 오늘 제가 게스트 한 분을 모셨어요. 소개 좀 부탁 좀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프리랜서 항공 촬영 이제 드론으로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촬영 감독 배석이라고 합니다. 드론으로 항공 촬영을 많이 하시는 분이시고요. 영상 편집을 맥 프로로 하고 계셔가지고 오늘 네. 노트북 두 개를 비교하면서 제가 한번 모셔봤는데요. 뭐 제가 옆에서 이렇게 워낙 지인분이라 보고 있으면 애플 바라 그러죠. 애플 제품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노트북, 아이패드, 아이폰까지 다 이제 맥을 사용하고 계시고, 맥 쓰시는 분들은 이렇게 다 연동이 다 되니까 이렇게 사용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쓰다 보니까 좋아서. 예. 좋아서. 네, 쓰게 됩니다. 글쎄요, AS도 잘 안 되고 뭐 고장나도 좀 그렇기는 하지만 네. 역시 노트북 앞에 여기 애플 마크 하나 딱 붙어 있으면, 그렇죠. 커피숍에서 딱 열고 있으면 좀 뽀대가 나죠. 어느 곳에서든지 이제 자신 있게 노트북을 꺼내서 펼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플러스 100이 된다고나 할까요? 용어는 좀 없어 보이나? 아무튼 뭐 이제 영상 편집을 제가 저 같은 경우에는 한지 이제 한 반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처음에 이제 손을 댔던 게 이제 하드웨어였었거든요. 그 전에 쓰던 이제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영상을 편집하기 위해서 어떤 프리뷰 같은 걸 하게 되면 너무 느리더라고요. 거기다가 효과를 하나 딱 넣어버리면 막 10초씩 막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벌어져서 결국은 저 같은 경우에도 영상 편집을 시작을 할 때 제일 먼저 봤던 게 이제 노트북이에요. 그렇죠. 아무래도 휴대성이라든가 이제 현장에서 이제 빠르게 사용하거나 아니면 이제 간단한 클립 같은 것들을 이제 빠르게 편집을 해서 이제 줄 수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휴대성에서 이득이 많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노트북을 보게 됐었고, 그리고 영상을 편집해야 된다는 그런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격대를 또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저도 이 델에서 나오는 XPS 모델을 하고 이 애플 두 가지를 이제 비교를 했었거든요. 비교를 하다가 뭐 저 같은 경우 예전에 잠깐 이제 애플 써본 적이 있었는데 인터페이스가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뭐 필터 같은 거 하나 구하려고 해도 너무 힘들었었고 막 그런 기억이 있어가지고 결국은 XPS를 구매를 했는데, 사실 XPS하고 애플하고 가격 차이는 크게 벌어지지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지금 XPS 나오는 i9에 뭐 31테라 모델을 하게 되면 XPS도 한 300만 원 한 초중반대 정도 아마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 정도 나옵니다. 네. 그리고 맥도 아마 비슷하게 나올 것 같긴 한데,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가격 차이는 제가 봤을 때는 한 50만 원 정도는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애플의 그런 제품들이나 이런 고가 정책들이 이제 뭐 쓰기에 호환성도 떨어지고 그러지만은 아무래도 애플의 그 고가 정책이라고나 할까요?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비싸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가격이 이제 비싼 만큼 뭐 네. 좋다라는 것도 이제 하나씩 이제 찾아보면 되겠죠. 네. 근데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는 좀 싸게 구매할 수 있는 팁 같은 게 있나요? 가격이 워낙 고가다 보니까 네. 어떤 특별한 시기라든가. 애플은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솔직히 없다고 보는 게 낫습니다. 아, 없어요? 네, 없는데 그나마 그래도 만일 본인이 현금이 충분하다, 총알이 풍요하다 그러면은 이제 그 미개봉 중고 물품들이 그래도 꽤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현금이 되면은 그런 걸로 사는 게 이제 제일 싸고 약 한 그 공홈 대비 한 3, 40만 원 정도는 약간 세이브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고 3, 40만 원 한 10% 정도를 네, 그렇죠. 그 정도 세이브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 외에 이제 워낙 단가가 세다 보니 현금으로 사기가 힘들다 하신다 분들은 그냥 우리나라 그 최저가 검색해서 사는 게 제일 쌉니다. 근데 약간 리셀러를 통해서 사는 거기 때문에 약간 부작용이 있는데 이제 배송이 늦어진다거나 아니면 오래 기다렸는데 결국에는 취소가 되는 그런 상황들이 좀 많이 발생을 하게 되죠. 글쎄요, 이게 맞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제 지인이 이거를 이제 2020 버전을 구매를 했는데 하려고 이제 주문을 넣었는데 약 한 달 정도를 기다려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보통 한 대충 주문을 하게 되면 물건을 받는 시기가 한 보름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될까요? 뭐 공홈에서 주문을 하게 되면은 이제 국제 배송이 되는 경우도 있고 우리나라 이제 물류센터에서 넘어오는 경우도 있는데 거의 한 7일에서 10일 안에 이제 다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애플이 우리나라에 직접 들어왔죠. 저 가로수길에 가면은 이제 애플 이제 샵이 오픈을 했는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문 닫았습니다. 그래서 가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애플이 이제 가로수길에 오픈을 하면서 이제 물건 구매라든가 그러니까 현물 구매라든가 아니면 서비스가 좀 조금은 개선이 됐습니다. 지금 제가 쓴 XPS 같은 경우에는 처음 구매를 하게 되면 소비자 과실이라든가 예를 들면 내가 노트북을 떨어뜨려 가지고 뭐 부셔뜨렸다든가 커피를 쏟아가지고 망가졌을 때 그냥 1년 동안은 무상 AS가 가능하거든요.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애플 같은 경우는 뭐 저는 핸드폰만 AS를 받아봐가지고 얘도 혹시 고장이 나거나 하게 되면 부품을 교체하나요? 아니면 리퍼를 해주나요? 그 애플도 무상 정책은 기본 1년은 동일합니다. 근데 그 애플에서는 애플 케어라고 그래갖고 이제 그 기간, AS 기간이나 그 AS 방법을 연장하는 그 플랜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추가 금액이 발생을 하는데 이거는 모든 애플 기기에 다 있는데 가격이 다 틀려요. 천차만별이에요. 노트북 맥북 프로라든가 이제 맥, 아이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싸니까 그 케어 비용도 비싸고 근데 아이패드나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싸니까 케어 비용이 조금 더 저렴하고 그렇죠. 그렇지만 애플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 과실에 대한 보상은 없습니다. 소비자 과실은 안 되고요. 델처럼 뭐 일에 한해서 소비자 과실로 뭐 떨어뜨리거나 그랬을 때 완제품으로 교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지만은 애플 자체는 소비자 과실은 어차피 안 되고 애플 케어라는 것 자체는 기간만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 1년에서 거기에 2년이 플러스 돼갖고 이제 3년까지 맥스 3년까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게 애플 케어 프로그램이라는 거를 추가로 구매를 하면은 그거를 이제 적용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AS 부분 뭐 리퍼,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질문드렸던 건 리퍼냐 아니면 이제 부품 교체를 해주느냐. 그 리퍼는 아이패드나 이제 폰 같은 경우에는 리퍼가 되지만은 맥이나 맥 프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리입니다. 그래서 파츠별로 애플이 맥북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심플하게 제조가 돼요. 그러니까 메인보드 일체형, CPU, 뭐 램, SSD가 이런 게 다 일체형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뭐 이제 화면, 디스플레이 패널 같은 거 일체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부품을 교체를 해줍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이런 노트북 같은 경우, XPS 같은 경우에는 내가 램을 업그레이드하고 싶다, SS를 뭐 추가로 달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내가 드라이버를 뜯어가지고 그렇죠. 추가하고 싶은 대로 그냥 추가하면 되지만 얘는 그게 이제 불가능하다. 그렇죠. 모든 이제 그 시기에 따라 좀 틀리긴 한데 2015, 14년도 그 이전의 맥북이나 이런 것들은 또 수동으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모델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는 이제 경량화, 그 다음에 이제 그 일체화, 이제 부피를 줄이기 위해서 일체화를 하다 보니 모든 CPU라든가 램이라든가 SSD가 이제 온보드 돼 있기 때문에 처음에 살 때 그런 옵션을 줘서 사지 않는 이상 나중에 추가로 업그레이드는 이제
맥북 프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불가능하다고. 그러면은 제가 노트북을 제가 한번 덮어가지고 살짝 한번 크기를 한번 비교 한번 해볼까요? 네. 자, 네, 이거 지금 뽑아도 되죠? 예, 정확하게 뽑아도 됩니다. 뽑아볼게요. 네. 맥이 좀 작아요. 오, 좀 가볍네. 이거. 네. 기존 모델에 비해서 많이 경량화가 됐습니다. 아 이렇게 들어야 돼. 네. 한 요 정도. 네. 살짝 좀 들고 계시고요. 이게 이제 델. 네. 이 정도 크기죠. 크기가 한번 살짝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네. 자, 얹어볼까요, 여기다가? 위에다가. 예. 이게 지금 모니터가 잠깐만요. 찍어주는 게 낫지 않을까? 같은 인치는 아니죠? 응? 모니터가 이게 1인치 작지. 아니, 15.6인치입니다. 한 요 정도 크기고 네. 두께는 요 정도. 옆모습 두께 이렇게 가까이. 네. 자, 이 맥을 한번 봐볼게요. 이제 두께도 얇고 방열판 이제 뒤에 붙어 있고 확장되는 이어폰 단자인가요 이거? 네, 이어폰 단자입니다. 아, 이어폰 단자가 따로 있네요. 네. 이어폰 단자 하나에 C 타입 그 단자가 4개. 아마 여기다가 이제 그 확장 하나를 꽂게 되면 2개 남는데 사실 뭐 하나만 있으면 되잖아요 이거. 4개나 일단 필요 없을 것 같긴 한데 일단 마감이 되게 깔끔해요. 무슨 그 핸드폰 같이 하나의 덩어리 같은 그런 느낌이고. 네, 일체화가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요 XPS 같은 경우에는 뭐 HDMI 단자가 따로 하나 있고요. 그리고 USB 그리고 아답터 꽂는 데가 있고 C 타입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폰 단자 있고 여기에 SD 단자가 있고요. 그리고 USB 단자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배터리를 체크할 수 있는 배터리 측정 요 버튼이 있고요. 일단 XPS 자체도 상당히 마감이 잘 돼 있는 모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죠. 근데 애플하고 좀 비교하면 마감이 좀 떨어지는 것 같긴 하네요. 훨씬 더 이쁜 것 같아요, 얘가. 뭐 떨어진다고 생각은 안 되고요. 그냥 이제 나름 특징이죠. 그래서 이제 델 노트북 자체도 이제 윈도우계의 맥이다. 그쵸. 이런 윈도우계. 별명이 붙어 있을 만큼 뛰어난 성능을 자랑하고 또 마감도 괜찮습니다. 마감은 뭐 일단은 애플을 띄다가 여기다 딱 하나 붙였으면 좋겠지만 아무튼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구매를 할 때 동영상을 이제 편집을 하고 싶어서 노트북을 이제 고려를 할 때 맥하고 XPS를 고려를 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저는 XPS를 이제 선택을 했죠. 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인터페이스가 너무 불편한 거야. 이 그러니까 컨트롤 알트 키라 그러나요 이거? 네. 근데 얘는 알트 키가 없는 거죠? 알트 키가 이제 옵션 키에 해당을 하고 네. 윈도우의 알트 키가 이제 옵션 키에 해당하고 컨트롤 키가 별도로 있지만은 그거 외에 이제 또 코맨드 키가 잠시만요. 따로 있습니다. 이거는 좀 찍을게요. 일반적인 키랑 약간 틀려서. 네. 네, 키 한 번만 설명해 주세요. 네. 컨트롤, 옵션, 커맨드 키가 이제 따로 있는데 이제 윈도우에 해당하는 컨트롤 키는 이제 동일하고 이제 옵션은 윈도우의 알트 키랑 동일합니다. 기능은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은 그런 역할로 보시면 되고 그 외에 이제 코맨드 키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맥OS에서만 사용되는 이제 별도의 키입니다. 이건 윈도우의 컨트롤 키와는 약간 성격이 다른 거거든요. 단축키 조합으로 쓸 때 쓰는 키래 갖고 약간 기능이 좀 틀립니다. 예. 근데 이제 저게 이제 배치가 예를 들면 알트 컨트롤 키랑 비슷한 이제 커맨드 키 같은 경우에 PC하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윈도우 버튼하고 반대로 돼 있잖아요. 포토샵이나 이런 것도 그렇고 아닌가? 반대로 돼 있다는 게 어떤 거죠?
예를 들면 컨트롤 알트. 요거는 내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난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제 우리가 포토샵에서 단축키 그 컨트롤 J, 그러니까 레이어 복사라는 네. 컨트롤 J라는 네. 그 키를 쓸 때 윈도우에서 컨트롤 J지만은 이제 맥OS에서는 커맨드 J라고 그렇죠. 하거든요. 그래서 커맨드 J를 실행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아무래도 윈도우와 그 키 그 위치는 좀 틀리게 되죠. 그죠. 반대가 돼버리네. 네. 그것도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컨트롤 알트 키가 네. 서로 바뀐 느낌이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 그렇죠. 윈도우 쓰시는 분들은 컨트롤 알트 키로 봤을 때는 바뀌는 위치고 그냥 단순하게 이제 코맨드만 컨트롤만 쓴다는 거는 약간 위치가. 그리고 저기 보니까는 키보드 위에 웬 모니터 같은 게 하나 붙어 있네요. 아, 예. 요거는 이제 이 윈도우 이 맥북에서 이제 처음 적용된 이제 터치바라는 이제 모델인데요. 여기에 이제 몇 가지 이제 그 기능들을 단축키를 할당해서 쓸 수 있거나 뭐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의 저는 이 터치바를 거의 활용을 안 하기 때문에 이제 그냥 디폴트 값으로 이렇게 쓰게 되는데 이제 각각의 어플들을 쓸 때나 잠시만요. 요거 한번 눌러봐 주시겠어요? 네. 네. 그게 지금 선택이 되니까 예, 예. 저 메뉴바가 지금 바뀌죠. 메뉴가 바뀌었네요. 저기 그 시작과 끝을 뭐 하는 이제 대괄호 버튼이랑 예. 영상을 그러니까 어떤 특정 화면이나 프로그램을 실행을 했을 때 거기에 맞는 단축 그 버튼이 네, 단축키가 자동으로 이제 할당이 되는 거죠. 예. 근데 이게 참 참신하다고 처음에는 참신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그렇게 참신하다는 느낌은 좀 빠지고요. 아무래도 그렇게 활용도가 그렇게 썩 높지는 않습니다. 활용도는 일단은 뭐 저는 안 써봤으니까 근데 일단 있어 보여요. 뭔가 뭐 그렇게 느끼긴 하죠. 뭔가 좀 있어 보이는 그런 느낌이라 해야 되나? 네. 역시 애플은 뭔가 좀 있어 보여야 돼. 네. 그리고 애플에 대한 지금 장점만 제가 쭉 지금 들어봤는데요. XPS에 대한 어떤 장점을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자 그러면 XPS 같은 경우에는 모니터 자체가 제가 선택한 이 모니터 같은 경우는 광색형 모니터라 그래가지고 어도비를 100% 지원하는 그런 모니터예요. 그리고 애플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강색격인가요 이게? 얘는 이제 그 자체 레티나 디스플레이라고 하는데 그 색 영역 지원에 관련해서는 어도비 RGB로 환산을 했을 때 100%까지 나오진 않습니다. 그럼 일반 색형 모니터라는 말씀이신 거죠? 일반 색역 그게 이제 좀 애매한데 일반 색역이긴 한데 일반 색보다는 조금 좀 더 풍부한 색감이나 이런 걸 좀 더 풍부한 색감이 나온다고나 할까요? 네죠. 풍부한 좀 색감이 나오긴 하지만 일단 색역 자체는 광색역 자체는 광색은 아니에요. 그죠? 네. 그리고 이 XPS 모델 같은 경우는 델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네. 델 프리미어 컬러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거 한번 제가 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델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는 거고요. 이 프리미어 컬러라는 걸 이제 실행을 하게 되면 이런 화면이 떠요. 그래서 빠른 색 설정을 딱 눌러주시게 되면 지금 요 어도비 RGB로 선택을 하시게 되면 이게 이제 어도비 RGB 100% 지원하는 이제 광색형 색역이 좀 더 네. 드러나겠죠. 광색형 모드인 거고 그리고 sRGB 모드로 이제 하게 되면 일반 색형 모드로 화면이 바뀌게 돼요. 제일 많이 쓰는 네, 그렇죠. 그렇죠. 이 이제 사진 편집이나 영상 편집 하실 때 광색역으로 하시면 좋기는 한데 나만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그렇죠. 아무래도 그 광색역이라는 부분이 거의 이제 좀 전문가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나 혼자 아무리 좋은 컬러를 본다 하더라도 의미가 없는 거고 이건 나 좋으라고 감상할 때 아니면 그렇죠. 인쇄를 한다든가 예. 그럴 때 필요하신 거고 일반 색역으로 지금 누르게 되면 색역이 지금 바뀌시는 거 보이세요? 네. 색감이 약간 빠지죠, 아무래도. 여기 RGB 가. 보시면 이제 빨간색 같은 게 이제 바뀌는 게 보이실 거예요. 네. 자, 이 어도비 RGB의 이제 빨간색 네. 그리고 일반 색역의 그런 느낌. 약간.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 핸드폰 색감을 또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네. 뭐이 DCI P3이라는 이 색감이 있는데 이게 아마 백에서 사용 레티나 색감인 것 같아요. 이 색감을 하게 되면은 아이폰이나 이런 핸드폰에서 봤을 때 그런 색감으로 이제 보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진이라든가 영상의 색감을 맞추실 때는 델이 좀 어떤 사용 목적에 따라서 좀 이런 그렇죠. 변경이 좀 자유롭다라는 거 정도
되게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이 노트북이. 자, 이제 프리미어를 제가 실행을 했고요. 드 감독님, 드 감독님이 찍으신 그 영상을 가지고 한번 편집을 해볼 건데요. 일단 한번 보실게요. 영상이 너무 멋있네요. 네, 감사합니다. 뭐라 그래야 돼? 막 다행히. 다이나믹하고. 네. 오, 이게 지금 뭘로 촬영하신 거예요? 요거는 이제 그 레이싱 드론이라는 이제 경기에도 쓰이는 이제 조그만 이제 자그만 그렇지만 그렇게 너무 작지 않은 그 드론에 이제 고프로 7이라는 이제 액션캠을 올려갖고 이제 그 차를 따라가면서 찍은 영상입니다. 그러면 이 영상은 지금 4K인가요? 예, 4K 60 프레임으로 찍었고요. 4K 60프레임이고 고프로로 촬영한 영상이네요. 예, 고프로 7입니다. 이게 지금 제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재생을 할 때 미세하게 좀 끊어지는 게 있거든요. 네. 약간 화면 전환될 때 약간 깨짐도 살짝 있는 것 같고 정말 미세하게 계단 현상이 좀 있긴 있어요. 네. 자, 저기 맥에서 한번 봐볼게요. 잠깐 일단 실행하시지 마시고. 네. 네, 한번 저기. 지금 보면 확실하게 맥이 훨씬 좋은 걸 지금 느낄 수가 있거든요. 되게 부드럽게 지금 프레임이 넘어가고 사운드도 살짝 좀 틀린 것 같아요. 얘는 조금 일반적인 사운드라고 하면 맥은 약간 베이스가 조금 이렇게 올라간 그렇죠. 그런 아무래도, 느낌의 네. 사운드가 들려지네요. 네. 그리고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금 사실 둘이 성능은 비슷하거든요. 물론 CPU가 맥이 조금 더 좋긴 하죠. i9이니까. 네. 근데 어차피 모바일 CPU라 제 생각인가요? 아니 이제 그 노트북에 사용되는 이제 CPU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 저전력 CPU라 그래갖고 일반적으로 이제 슬림한 업무용이나 이런 거에 쓰이는 이제 저전력, 그러니까 그 CPU 코드명이라는 우리가 그 이름에 뒤에 U자가 붙은 그 CPU들은 일단 저전력 CPU이기 때문에 코어도 하나씩 빠져 있고 이제 성능이 좀 떨어진다. 하지만은 전문가 노트북이라고나 해야 되나? 고성능 노트북에는 그런 CPU 말고, 그러니까 저전력 CPU가 아니네. 원래 코어가 제대로 들어가 있는 그런 CPU가 사용이 됩니다. 그래갖고 그 코드명이라고 하죠. 그 CPU 이름 뒤에 HQ가 붙습니다. 이 HQ는 전력들을 좀 많이 먹지만은 이제 성능은 이제 듀얼 코어나 이제 쿼드 코어로 이제 들어가 있어서 그 성능이 제대로 나오는 그 CPU로. 아 그래요? 그러면은 i7랑 i9은 좀 차이가 진다. i7하고 i9은 차이가 나죠. 8세대 이후에서 8세대까지 그 인텔 CPU 중에 8세대까지는 이제 i7이 최고급 CPU였지만 이제 제온으로 넘어오면 틀려지지만 이제 9세대로 넘어오면서 i9이라는 CPU가 이제 또 추가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i7보다 이제 좀 더 고성능 헥사 코어로 들어가는 이제 i9 CPU들이 이제 나오게 된 거죠. 제가 이거를 이제 노트북으로 선택을 할 때 고민을 좀 했었어요. CPU를 i7로 해야 되냐 i9으로 가야 되냐 고민을 좀 하다가 결국은 i7을 선택을 한 가장 큰 이유가 아무래도 가격이죠. i9을 쓰고 싶었지만 i7을 선택을 했어요. 근데 XPS도 i9으로 가게 되면 가격이 300만 원대예요. 네, 맞습니다. 그 300만 원을 주고 이거를 구매하느니 그쵸. 300만 원이면 저 같아도 맥을 가겠다라는 생각이었던 거죠. 그래서 네. 그 가격은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절충을 해서 지금 샀는데 i9하고 i7은 이렇게 차이가 지나요? 이게 단순히 CPU, 그러니까 CPU 플러스 OS. OS. 네, OS에 이제 좀
그런 최적화. 그런 사실 차이가 있겠죠? 프리뷰가 살짝 끊어지는 거는 편집할 때 그렇게 막 큰 영향을 주지는 않아요. 근데 그렇죠. 이제 뭐 컷편집에는 그렇게 한 그렇죠. 그렇기는 한데 지금 막상 딱 두 개를 놔두고 지금 비교를 해보니까 이게 확실히 좋기는 하네요. 좀 차이가 나죠. 거기다가 여기 뭐 모니터 터치바. 위에 터치바 막 네. 오고 이 얇고 예. 좀 탐나네. 안 써봐서 그렇긴 하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전업 이제 촬영 감독이다 보니 이 노트북에 이제 다른 업무를 쓰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순전히 노트북 용도가 영상과 그 다음에 편집에만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프로그램들을 추가로 설치를 한다거나 그러질 않으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좀 더 아마 이런 구동하는데 좀 더 원활하거나 그럴 것 같아요. 반면에 이제 윈도우 노트북은 아무래도 다용도로 또 많이 쓰니까 아무래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나 이런 게 깔리고 뭐 업데이트다 뭐 이런 것들이 때문에 점점 느려지거나 갑자기 제 편을 지금 들어주시는 거예요. 네. 아니 가격 차이는 뭐 그렇게 크게 나진 않는데 굵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아까 이거라 그러죠. 무게도 네. 무게는 큰 차이는 없는데 그래도 한 몇 그램 정도 차이가 지긴 하죠. 둘 다 2kg 미만이긴 하지만 그리고 프리뷰에서의 어떤 성능 차이 지금 확실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네. 그러면 요 지금 올려져 있는 영상을 4K로 한번 컨버팅하는 시간을 한번 보도록 하죠. 네. 그러면 일단은 제가 설정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메뉴에 들어가서 내보내기죠? 네, 동일하게 진행을 할게요. 네, 저는 이제 영어 버전이라 엑스포트에 이제 미디어 선택을 하겠습니다. 유튜브 4K 네, 유튜브 4K 네, 맨 밑에 거. 소스 유튜브 4K 유튜브 4K 울트라 HD 네. 맞죠? 네. 네. 요거에 그리고 비트레이트는 100으로 할게요. 네, 비트레이트는 비트레이트도 잠깐만요. CBR 방식의 CBR로 CBR에 100으로 할게요. 오늘은 2020년 6월 6일 토요일입니다. 시리가 일을 잘하네요. 이 곡을 깨끗한 손에 바칩니다. DJ 클린핸드의 신곡. 자, 한번 보겠습니다. 설정값을 다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일단 처음부터 자, 이게 프리셋이 바뀌었죠 지금. 네. 비트레이트를 바꾸면서 이제 바뀌었어요. 4K에 네. 비트레이트 100으로 지금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해상도가 4K죠. 한번 위에 봐보시겠어요? 네. 여기 2720으로 바뀌었네요. 네. 2.7K로 얘를 아니야 그냥 그대로 갈게요. 이대로? 어차피 쓸 네. 건 아니니까. 압축이 되니까. 네. 그래서 CBR 방식의 비트레이트 100으로 예. 내보내기를 동시에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C100 네. 그리고 하나 둘 셋 한번 눌러볼게요. 네. 하나 둘 셋. 제발 이거라도 이겨야 돼. 빠른데요. 이거 맥이 왜 이러지? 끝났어. 왜 이렇게 돌고 있죠 아직? 아닌데 이게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생각보다 뭐지? 잠깐만 전체 클립 선택한 거. 아니야 이게 그냥 이걸로 마무리 짓죠. 아니야 이거 왜 이러죠? 어디 제대로 컨버팅 됐나 한번 볼게요. 네. 여기는 저도 보겠습니다. 파인더에 영화에 잘 됐어요. 여기에서 프로그램을 지정을 할 퀵타임으로 이제 이게 뭐가 붙는 거야? 총이가 이렇게 막 올라가잖아. 이게 이제 플레이되는 이런 신기한데. 저걸 여기다 좀 묻다나? 어플에 따라서 틀리긴 한데 잠깐만요. 이건 뭔가 잘못됐어. 아니야, 다시 아니야.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좀 이럴 리가 없어. 이럴 리가 없어. 이건 아니야. 또 하면 안 돼. 한 번을 또 가면 안 된다고요 이거.
이제. 근데 왜 느리지? 명동인데? 12R이라서 그런가? 그냥 VBR로 했어야지 되나? 아니 뭐 VBR이나 CBR이나 다른 영상 하나 올려볼까 그러면? 아 혹시 시퀀스가 시퀀스 나 차이가 시퀀스 FHD야. 그러니까 차이가 나죠. 저는 이 4K 60p 시퀀스에서 그래서 차이가 나요. 다시 해볼게요. 그러면. 네, 시퀀스 다시 만들어 보세요. 시퀀스 그러네. 네. 여기서 저걸로 해서 시퀀스를 만들어. 그렇게 얹으면 똑같고 또 이렇게 오른쪽 버튼 눌러갖고 그렇게 하면 똑같아. 이게 60프레임 K잖아요 지금. 네, 근데 이제 같은 이게 프레이즈 시퀀스는 기존의 시퀀스에 들어가는 거라 거기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그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끌어오라고. 네, 그렇게. 세팅됐어? 그러면은 다시. 시죠. 다시 재도전을 신청을 하셔가지고 음.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아이씨, 여기서 내가 이기면 오늘 녹화 다 한 거야 이제. 자, 똑같이 한번 다시 가볼게요. 자, 해상도 270 1530 맞고. 내보내기에 미디어 그리고 유튜버에다가 해서 2720 맞고 똑같이. CBR에 네. 100, 비트레이트 100. 네, 자꾸 옆에서 시리가. 네, 준비되면 말씀해 주세요. 네, 됐습니다. 카운트 해주세요. 네. 하나, 둘, 셋. 안돼. 이럴 리 없어. 빠른데? 오. 꽤 끝났네. 네. XPS 사세요. 비싼 저 100% 사셔봐야 뭐 느려요. 뭐 모니터 살짝 끊어지니까 뭐 어때? 돌릴 때 이렇게 차이가 지는. 아마 이게 그 외장 그래픽의 차이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외장 그래픽. 예. 그럴 수 XPS는 아무래도 그래픽에서 이제 쿠다 가속이 적용이 되니까 엑스포트는 아무래도 빠른 것 같고, 제 거는 AMD 실질적으로 이제 그 쿠다 가속을 쓰질 않으니까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차이인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아니면은 뭐 그냥 맥이 쓰레기거나. 굳이 찾자 그러면 그 네. 그래픽 카드를 이제 쿠다 가속, 그 차이죠. 많이 그 맥에서 나온 소프트웨어 이제 파이널 컷이나 이런 걸 쓴다 그러면은 뭔가 좀 더 틀리겠죠. 아무래도 최적화가 다 돼 있으니까. 좋습니다. 네. 일단은 저희가 그 이제 프리뷰 하는 거 하고 네. 뭐 편집이라든가 이런 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이 정도까지만 저희가 한번 오늘 프리뷰를 한번 해봤는데 혹시 지금 빼먹은 게 뭐가 있을까요? 가장 많이 비교해서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좀 더 심도 깊게 들어가게 되면은 재미없어져. 재미도 없어지고 지루해갖고 이제 실사용에서 쓰이는 이제 간단하게 이제 유저들이 제일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을 이제 간단하게 비교를 했고요. 그렇죠. 이제 참고로 이제 저도 이제 맥을 사서 이제 맥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맥 상당히 이제 좀 접근하기도 약간 어렵고 사용자 편의성도 좀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특화된 노트북이고다 보니까는 그런 이제 영상이나 사진이나 뭐 음악이라든가 이런 멀티미디어 부분 쪽은 아무래도 맥을 쓰면은 좀 더 실질적으로 이제 유명한 감독이나 TV 영상에서 이제 맥을 직접 쓰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약간은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런 그 애플에 대한 이런 그 호환 기기들에 대한 사용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이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노트북에 아이패드가 옆에 있는데 네. 모니터 확장이 돼. 네, 서브 모니터로 서브 모니터로 뭐 편집할 때 편집하시는 분들 다 아실 거예요. 모니터 하나라도 더 있으면 엄청 편하거든요. 그렇죠. 혹시 저기다가 화면을 넣으면 터치도 되나요? 터치는 요런 옆에 화면 자체는 터치가 안 되고 명령어들은 터치가 됩니다. 그러면 네. 어떤 터치 메뉴바로 또 활용이 네. 가능하겠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XPS2 핸드폰이랑 뭐 연동하는 그런 게 있어요. 미러링 단순히 이제 있는데 자꾸 끊어지고 그렇죠. 그냥 안 쓰는 게 나아. 막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네. 그런 게 이제 아무래도 OS에 대한 이제 최적화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온 거겠죠. 그렇죠. 그런 네. 면에서 좀 차이가 있고 핸드폰도 뭐 카톡 외에는 뭐
뭐 필요가 없는 것 같고 어떤 주변 기기에 대한 연결성이 상당히 좋다라는 점 지금 한번 강조를 해주셨고 XPS는 윈도우 체계라는 게 가장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그냥 쓰던 OS에서 프로그램 하나 얹어서 그냥 쓰면 돼. 그렇죠. 뭐 불편한 게 없어. 그냥 내가 필요한 거 있으면 그때 그걸 받아서 쓰면 되고 뭐 그냥 하면 되는데 뭔가 좀 맥은 새로 배워야 된다는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OS 운영 체계나 이런 게 다 틀리니까. 그럼 애플의 장점이자 단점이죠. 이런 맥OS가 별도 OS를 쓴다는 거. 저도 맥에 대한 어떤 그 환상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게 좀 있었었는데 한 몇 년 전에 이 형님이 저한테 맥북을 그냥 줬어요. 로또를 받으셨는지 줬어. 아 그런 적 있었나요? 너 가져 그래. 딱 줬어. 아, 술 취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좀 서버 2주 정도 썼어. 쓰다가 다시 돌려줬어. 못 쓰겠는 거야. 뭐 물론 워낙 고가 제품을 막 주니까 뭐 사실 부담스러운 것도 솔직히 조금은 있긴 있었었는데 내가 진짜 욕심이 있었으면 한번 가졌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써보니까 너무 적응이 안 되는 거야. 그때 당시에는 진짜 맥OS가 진짜 좀 쓰기에도 힘들었었어요. 호환성도 많이 떨어지고, 자 단순 그냥 사진 편집, 그 다음에 뭐 영상 편집, 뭐 진짜 그 용도밖에 안 됐으니까 인터페이스 자체가 너무나 틀렸기 때문에 그때는 더 불편했을 거예요. 그런 느낌 때문에 결국은 저는 XPS를 선택을 했고 네. 이거의 장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광색역 모니터가 돼 있고 터치가 이 모니터에 돼요. 그리고 그 색역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일반 색역, 핸드폰에서 쓰는 그런 색역을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목적에 따라서 영상이나 사진을 편집하는 데 상당히 용이하다. 사실 이런 거는 제가 처음 봤어요. 너무 좋아. 그렇죠. 그리고 노트북에서 이 정도의 모바일 환경에서 이 정도의 퍼포먼스가 나온다는 거는 진짜 이거는 칭찬을 합니다. 진짜. 뭐 가격대가 상당히 좀 있기는 네, 하지만 가격대가 있지만은 100원도 안 아깝더라고요. 네. 그런 정도의 퍼포먼스 보여주고 맥은 너무 디자인도 너무 깔끔하고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OS의 어떤 윈도우는 이제 사용을 드려지는데 맥 OS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이제 상당히 적고 네. 그리고 지금 이제 프리뷰라든가 이런 거에서 상당히 부드러운 프레임을 지금 보여주는 거 오늘 서로 이제 노트북의 장단점 그리고 비교까지 한번 해봤어요. 네, 상당히 좀 저한테는 좀 도움이 많이 되는 시간이었고 물론 이제 감독님께서는 뭐 둘 다 써보셨으니까 근데 둘 중에 하나 사려면 어떤 거 사시겠어요? 글쎄요, 지금 전에는 이제 그냥 거시기했지만은 지금으로서는 저는 다시 산다 그래도 이제 좀 무리가 되더라도 아무래도 저는 맥으로 계속 가격을 사용할 것 같아요. 네. 배제한다면 네, 가격을 배제한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맥이죠. 아직도 맥으로 써야죠. 저는 뭐 저도 가격을 고려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XPS를 선택을 할 것 같아요. 뭐 그거는 뭐 사람 성격이겠죠. 제가 봤을 때.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쓰던 환경에서 또 뭐 새로 물론 이제 좋긴 해요. 뭐 어플 자체가 프리미어 프로라는 이런 어플 자체가 큰 차이는 없고 어플에 쓰는 거에서는 큰 차이가 없지만은 그래도 뭐랄까 그래도 있어 보인다는 느낌이나 뭐 이런 것들은 조금 아예 배제할 수는 없고 그렇죠. 아무래도 네. 있어 보이는 네. 거는 뭐 네. 아니 지금 촬영하시는 분은 델 노트북이 이렇게 비싼지 혹시 알았었어요? 아니요. 몰랐죠. 맥 프로 비싸다는 건 알고 있죠. 그렇죠. 역시 그렇구나. 델도 이제 최상급 라인이니까 아무래도 윈도우계 맥북 델, 그렇죠. XPS 멋집니다. 그 말 듣고 제가 보면 네. 디스플레이 자체도 얘도 이제 인피니티 디스플레이라고 그래갖고 모니터에서 이제 4K가 구현이 되면서 광색역까지 이제 구현이 다 됐고요. 그렇죠. 뭐 진짜 이거는 써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광색역이라는 거는 영상을 플레이 한번 해보시면 그게 확 느껴지거든요. 좀 더 이제 생동감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죠. 근데 맥은 또 맥들의 그 부드러운 영상의 느낌이 왜냐면 여기서는 30프레임, 60프레임이나 프리뷰에서는 별반 못 느껴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여기 맥에서는 그게 좀 느껴지네요. 네. 네. 오늘 저희 비교는 여기까지만 한번 해볼 거고요. 혹시 뭐 나중에라도 또 비교할 만한 그게 생기면
다시 한번 촬영을 할 건데 아마 여기서 끝나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 동영상을 편집하기 위한 노트북을 고가 라인을 보시는 분이라고 하신다라고 하면 분명히 맥하고 XPS를 비교할 날이 오실 거예요. 그리고 이럴 때 이런 장점, 이런 장점을 보시고 구매를 하시면 조금 더 선택을 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저희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갖다 댔지. 졌어.